네, 바로 오늘인데요. 행안부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경찰 통제 방안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합니다. 핵심 내용은 경찰국 설치 방안이 될 걸로 모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움직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경찰 출신인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의원님. 일단 그 본질문 들어가기 전에 지금 네. 그냥 국민의힘 당적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 거죠? 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어떻게 적응은 좀 되셨어요? 아, 적응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적응 중에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경찰국 설치 움직임에 대해서 턱 밑에서 법치주의 훼손 시도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좀 비판하셨는데 네. 어떤 취지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말 법치주의 훼손이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예. 과거 권력이, 이 음. 독재 권력이 경찰을 하수인으로 전락을 시켜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91년에는 이 박종철 군 고문 치사 사건 계기로 이러한 부분들이 폭발을 해서 네. 경찰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야 음.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가 됐고, 네. 그래서 그 결과 경찰청법을 제정을 하게 되고, 경찰청법에서는 이 내무부 소속이었던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독립을 시키고, 그리고 권력이 이 하수인으로 이용했던 경찰을 경찰위원회를 둬서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하는 네. 그런 경찰청법을 입법화했는데요. 예. 이러한 입법을 명백히 훼손하는 그런 시도라고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보도를 종합하면 경찰국을 신설을 하고 네. 여기에 이제 그 경찰 인사와 예산 문제를 그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맞습니다. 이런 구상이 실행에 들어가면 경찰에 네.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로 전망을 하세요? 조직의 장은 조직을 운영을 할 때, 음. 운영의 수단이 두 가지입니다. 인사권과 징계권입니다. 예. 이 부분이 이 기존의 경찰청법에 따르면 경찰청장이 권한을 행사하고, 그리고 그 심의 의결은 경찰위원회가 하도록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었는데요. 네. 이번 권고안에 따르면 이러한 그 인사권과 징계권, 조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권한이 행안부 장관에게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예, 행안부 장관이 그렇다면 경찰 현장과 경찰 업무의 실질을 파악을 해서 과연 누가 어떤 소속 구성원이 민생 치안 업무에 공이 있고 가가 있는지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한 기대는 정말 일절할 수가 없는 당연한 구조적인 상황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경찰은 그 민생 치안 업무에 공이 있는 그런 경찰이 아니라 정치 권력의 해바라기를 한 경찰이 승진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예. 이것이 바로 경찰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지름길이 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행안부가 경찰국을 설치하려는 이유도 똑같은 지금 그 의원님이 분석하신 그게 바로 이유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게 이유이고 그 결과를 지금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실행해낼 수 없으니 이런 공고안을 통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려는 그런 시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근데 뭐 공식적으로 아니라 암암리에 뭐 행안부 네. 장관이든 대통령실이든 이전에 청와대겠죠. 네. 이런 데서 경찰에 뭐 입김 그 얼마든지 넣을 수 있었고 사실 넣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고위직 그 공무원, 고위직 경찰에 대해서는 네. 기존에는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인사 검증을 하는 방식으로 인사의 영향력을 공공연히 행사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알려진 사실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견제 장치로서 경찰위원회가 있었고, 네. 그리고 경찰 내부에서 이러한 분위기들이 정치 권력만 바라보고 정치 권력의 낙점이 돼서 승진하는 그러한 사례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꾸준히 해서 내부에
승진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되는 인사가 그러니까 동료들이나 선후배들을 통해서 정말 공이 있다, 승진할 만하다라고 할 만한 그러한 인사가 승진되는 분위기가 서서히 정착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그런 방식을 공공연하게 선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간의 어떤 경찰 이제 수뇌부 인사를 보면 할 만한 사람이 임명됐다 이런 분위기가 그래도 지금 그러니까 성립이 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 이 경찰국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권고안을 낼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관계자들은 또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대통령실 특정 인사가 안을 짜고 권력에 잘 보이는 경찰들이 승승장구하는 관행이 바람직하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네. 현실 진단이 정반대인 걸까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경찰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요. 예. 이거는 경찰청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 이 경찰 인사위원회가 경찰 인사권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는 권한을 가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 인사위원회가 예.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활동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약했던 거죠. 그래서 대통령의 민정수석실을 통한 인사검증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제도를 이용을 해서 권력의 줄을 타고 내려오는 그러한 고위직 인사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개선 방향은 문제점을 그렇게 동일하게 인식을 한다면 개선 방향은 이 경찰 인사위원회를 실질화해서 이 경찰 인사위원회에서 정말 제대로 된 그 경찰 승진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민주적 통제는 하지 않겠다 대신 치안본부식으로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면 예를 하나 들었으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어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를 했고요. 네. 이 자리에서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의 지하철 출근 시위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사법 처리하겠다. 네. 이런 강경 발언을 내놓았는데 이 주인공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임명된 그 신임 청장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 인사와 이런 강경 태도가 연관성이 있다고 보세요, 의원님은? 전 연관성이 너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행안부 장관이 이 면접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에 대한 부작용을 바로 보셨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사로이 뭐 정의를 실현하면서 지구 끝까지 쫓아가겠다 이런 말들은 하지만 권권력인 이 경찰이 그것도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는 고위직 인사가 엄연히 법에 의해서 행사할 수 있는 공권력의 근거가 제시되어 있고 그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 있고 행사 방법도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한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발언이거든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어떤 식으로든 결과론적으로 하고자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런 오고하는 발언 역시 이 행안부 장관의 이 사전 면접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자, 그러면 아무튼 오늘 권고안이 발표가 되고 만약에 추진에 들어간다면 법을 바꾸는 거냐 아니면 시행령을 통해서 하는 거냐 이게 저 관심사인데 지금까지 나오는 보도를 보면 법이 아니라 시행령을 새로 만들거나 고쳐가지고 이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시행령 개정으로 불가항 사안입니다. 지금 현재 그 정부조직법에 따르면은요, 치안 사무와 관련해서는 경찰청 소관으로 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안 사무를 안전부 내에 국이나 본부에서 처리하도록 한다라면 이 정부조직법에 명백히 반하는 사항이고 또한 경찰청법에 인사와 관련해서는 경찰위원회에 권한을 두고 있는데 이 부분은 행안부 장관이 가져가는 시행령 개정으로 이러한 권한을 박탈할 수가 없는 거고요. 만약에 이걸 시행령 개정으로 시도한다라고 한다면 헌법에 나와 있는 법률 우위의 원칙이나 그리고 현행 정부조직법, 경찰청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를 시행한 행안부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음을 이유로 탄핵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탄핵 사유에 해당이 된다. 네.
그래서 그 며칠 전에 있었던 그 경찰청 회의에서 이제 법적 대응도 검토한다 이런 입장이 네. 나왔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런 얘기가 좀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해석으로 좀 따라 붙던데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그 법률 개정이든 시행령 개정이든지 간에 일단 그게 그 끝나야 이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시점상. 그런데 문제는 김창룡 현 청장 임기가 7월 23일로 끝나던데 네.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임명되는 새 청장이 와서 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또 궁금증이 생기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뭐 경찰과 관련해서는 경찰 이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현장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부당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 경찰의 대응에서 가장 주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이거는 단순히 경찰의 밥그릇이나 조직 이기주의 문제가 결코 아니고 법치주의의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라고 문제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조금 전에 말했듯이 시행령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면 이거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예. 국회에서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 소추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되도록 하는 그러한 절차가 맞다고 보여집니다. 행안부 장관에 이제 탄핵 조치를 추진을 해야 된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모신 김에 또 다른 하나 좀 하나 여쭐게요.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하면서 국민의당 몫의 최고위원 2명 지명권을 이제 그 안철수 의원이 행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정점식 의원인데 네. 이 문제를 두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면서 지금 갈등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의원님께서도 정점식 최고위원 인선은 편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어요. 어떤 점에서 이렇게 보신 겁니까? 국민의당 소속 의원으로서 네. 언론을 통해서 국민의힘 소속 정점식 의원이 추천됐다라는 부분을 접하고 처음 든 반응이 의아하다였는데요. 예. 예, 물론 그 국민의당에 2명의 추천권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추천과 관련해서는 추천 인사의 자격이라는 것이 분명히 전제가 돼 있을 텐데 그러한 추천 인사의 자격이라는 것은 합당되는 국민의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리고 국민의당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인사들을 추천하는 것이 당연히 전제가 되어 있을 텐데 합당 당시에 명백히 타당의 소속 의원이었거든요. 그런 의원에게 국민의당 입장을 대변하고 국민의당 가치 유지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 그러한 인사를 추천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했고요. 또한 그 정점식 최고위원으로 입성이 된다면 과연 이 결과가 공정하냐. 정점식 최고위원은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국민의힘의 지도부 선출 규정에 따라서 지도부에 입성할 수 있는 분명히 절차가 있는데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타당의 추천권을 이용해서 지도부에 입성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공정한 결과냐라는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이건 추천이죠. 지명이 아닙니다. 제가 표현을 좀 네. 바로잡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왜 정점식 의원을 그러니까 추천을 했을까가 궁금한데 언론은 친윤석열계와 손을 잡기 위해서 추천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던데 의원님 혹시 이런 분석에 동의하세요? 지금 그 추천된 인사 정점식 의원 추천과 관련해서 그 자격과 결과에 대해서 의아함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러한 인사를 추천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해석하고 있는 그러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었습니다.